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가 제일 끌리는 여자? 누구냐? 처음 본 여자. 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정말 좋은 남편과 좋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 생활 했다면은 처음부터 행복했을 텐데. 변호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결혼하면 진짜 안 되는 남자 3명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유흥 좋아하는 남자, 습관적으로 외도를 하는 남자죠. 두 번째는 허세가 많은 남자, 카푸어 같은 그런 분들. 세 번째는 마마보이, 파파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치정 전문 변호사로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은 정말 습관적으로 외도를 하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뭐 가정은 가정대로 되게 지키고 싶어 해요. 근데 밖에서 여자는 만나야 돼요. 이거를 약간 뭐 골프 치듯이 취미하듯이 뭐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렸을 때 미혼일 때 보면은 클럽에 가고 뭐 감성 포차를 가고 여기서 뭐 여자 만나고 이제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재밌게 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도가 심한 분들은 결혼을 해서도 이거를 못 끊고 계속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가 제일 끌리는 여자? 누구냐? 처음 본 여자. 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남자분들 중에서 뭐 외적으로는 뭐 비주얼이 괜찮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저 카사노바 같은 바람둥이 같은 남자지만 내가 한번 잘 고쳐서 써보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의사도 아니고 심리치료사도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는 게 낫습니다.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저희 불륜 전문 변호사들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로 뭐 클럽도 못 가고 뭐 룸살롱도 못 가고 이제 이러면은 바람은 누가 피고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근데 재밌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이런 데서 정말 많은 불륜 사건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불륜 채팅방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불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채팅방까지 생겼어요. 정말 온라인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정말 온라인 불륜 시대가 이제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면 좀 바뀔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분을 변호한 사건이었고, 이분이 한 50대 가정주부셨는데 남편분은 60대였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정말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정말 습관적으로 바람만 피셨던 분이에요. 근데 참다가 최근에 남편분이 골프 동호회 여자분과 이제 바람을 피게 된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아내분이 저를 찾아오셨고, 이때 이분은 사실은 이혼까지는 좀 두렵다, 저 상간녀한테 소송을 해서 남편한테도 좀 정신 차리게 하고 싶고 상간녀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여자랑은 다 끝난 사이다, 왜 이러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의뢰인분도 저한테 변호사님 이거 상간소송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취하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왜 그러시냐, 이거는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남편 버릇도 고치고 상간녀한테도 당연히 복수해야지 가만히 계실 거냐. 근데 소송 과정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남편분 말이 맞았습니다. 이 여자분과는 끝난 사이가 맞았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하고 도저히 못 참아서 결국에 남편한테까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소송 2건 다 승소하고 남편과도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해가지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잘 받으셨고 지금은 혼자서 잘 살고 계시는데, 이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거죠. 애초에 정말 좋은 남편과 좋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 생활 했다면은 처음부터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60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 게 습관적인 외도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애초에 버릇이 잘 된 3살을 만나세요. 그러면 두 번째 남자는 어떤 분인가요? 이제 허세 부리는 남자죠. 그러니까 사실 남자라면 누구나 다 허세는 있죠. 그리고 적당한 허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동기부여도 되고 뭐 이성한테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뭐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자기는 보잘것없고 이런데 허세가 너무 지나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은 한 뭐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실은 전혀 안 쌓이고 허세만 계속 늘고, 이러다 보면은 스스로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죠. 제가 변호한 이혼 소송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30대 정도 되는 결혼 생활 5년 정도 하신 이제 부부였는데요. 뭐 이것도 아내분을 변호한 사건이에요. 이 아내분이 처음에 남편분한테 반했던 거는 잘생긴 외모 플러스 이제 자신감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신감이 이제 허세였던 거죠. 이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이 돼서 남편분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취직을 하기 싫대요. 작은 회사 가기도 싫고
싫고 뭐 월급쟁이로 사는 것도 싫어서 자기는 뭐 큰 사업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작은 음식점을 하나 차렸어요. 처음에는 음식점이 어느 정도는 조금 됐죠. 근데 바로 이제 아우디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물어봤죠. 오빠 좀 돈 잘 벌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남편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제 벌 거니까 많이 벌 거니까 미리 사놓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하락세가 시작이 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음식점 경영이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허세 있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식당은 어려워졌는데 아우디는 계속 타요. 뭐 후배들이 찾아온다 이러면은 항상 뭐 자기가 뭐 비싼 술 사주고 뭐 아내분한테도 뭐 명품백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내분이 결혼 한 몇 년 되니까 이제 실체를 알아버린 거죠. 이 남자는 정말 알맹이가 없다. 근데도 허세만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니 식당을 살릴 생각 하던지 식당을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걸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을 하던 뭘 하던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남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위기만 넘기면 어떻게 된다. 코로나만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때 되면은 지점을 갖다가 뭐 수원에도 차리고 어디다가 차리고 대기업 된다. 뭐 이런 뭐 허황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이제 계속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내분도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하시니까 뭐 생활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이도 태어나고 아내분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계속 할지 말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세 부리는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마시고요. 내실을 키우려는 남자, 내실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 그런 남자들이 가정생활도 잘합니다. 세 번째 남자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마마보이, 파파보이 얘네들은 무조건 걸려야 됩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결혼은 이제 남녀의 만남이죠. 남편과 아내의 만남인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죠. 근데 너무 많이 개입이 되다 보면은 부부의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20대, 30대 분들 보면은 외동딸이나 외동아들도 되게 많고 형제가 많아야 한 2명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본인들 뜻대로만 자식들이 살게 하려고 이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아무런 비판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대로만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겪은 일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아내분을 변호한 사건이고 남편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뭐 명문대를 나오고 유학도 갔다 왔고요. 뭐 아버지가 나름 좀 건실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도 괜찮고 사람도 순해 보여가지고 아내분은 남편분을 한 2년 정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약간의 전조 증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처음에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 그분이 뭐 한번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같이 밥도 먹고 백화점도 같이 가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일단은 신혼집부터 시부모님이랑 같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데를 구했어요. 뭐 물론 이제 그거는 괜찮았습니다. 거기가 좀 좋은 아파트 단지여가지고 아내분도 나름 만족은 했는데 근데 아내분도 이제 직장을 다니셨는데 퇴근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항상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뭐 된장찌개도 만들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랑 남편이랑 같이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넷이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 거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는 항상 부모님들이랑 같이 뭐 어디 뭐 밥을 먹으러 가요. 뭐 부모님들이랑 같이 골프를 치러 가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뭘 먹는지 뭐 물건을 사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분이 굉장히 이제 지치죠.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를 하면은 남편분이 그게 왜? 뭐? 엄마 말 듣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됐어?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분께서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혼 소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남편분 변호사도 선임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변호사끼리는 뭐 이혼 조정이나 뭐 합의를 위해 가지고 연락할 일이 많은데 제가 이제 남편분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예, 조 변호사님 뭐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의뢰인분 아버님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뭐 조건 말씀드릴게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도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시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전해드리니까 아내분한테 정말 자기는 누구랑 결혼 생활 한 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이제 이혼 소송도 내가 지금 누구랑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남편이랑 하는 거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하는 게 아닙니다. 마마보이 파파보이는 정말 거르세요.
오늘은 결혼하면은 절대 안 되는 남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만 참고를 하셔도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될 남자들은 판별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 이런 것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